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제는 제가 최근에 다리가 좀 불편해 가지고 이렇게 장 끝나고 병원을 다니고 그랬는데 뭐 야간 진료를 좀 보다가 좀 늦어졌더니 시간이 너무 많이 늦어서 카페에다 글이라든지 영상을 좀 남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외부 다녀와서 뭐 씻고 잠깐 밥 먹고 좀 눈만 붙인다라는 게 좀 잠이 들어 버려가지고 촬영을 못했던 것 같아 죄송스럽게 생각드리고요. 최근에 시장이 워낙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쉽지 않은 장세가 펼쳐진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시스템적으로도 대체 거래소의 확대 속에서 8시부터 장이 시작이 되는데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제 기준에서 적응이 좀 잘 안 된다라고 해야 될까요? 대체 거래소는 그냥 대체 거래소의 흐름이 있는 것 같고 이게 또 본장으로 넘어가서 9시 이후에 스타트를 하게 되면 대체 거래소에서 올랐던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다 시세를 반납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구태여 대체거래소에서 뭐 종목을 사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많이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종목을 많이 들고 있는 상태라면 대체거래소에서 8시 그 시점에 종목이 올라간다. 그럼 저는 탈 것 같습니다. 그 용도로 쓰면 딱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현재의 넥스트 트레이드 시스템인 것 같고요. 이거는 정말로 뭐라고 해야 될까? 교정이 좀 필요한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거래소가 동시에 두 개가 운영이 되면서 한쪽에서는 VI에 들어가 있고 한쪽에서는 거래가 되고 있고 또 호가가 서로 음, 맞지 않는 흐름도 발생하다 보니까 상당히 걸리적거리는 부분이 저는 많습니다. 이 부분이 아무래도 시장을 참여하는 많은 트레이더들에게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비추고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이게 적응해야 될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고 딱 이게 뭐 바로 시장의 거래 대금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의 조정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트럼프 관세 발표는 바로 내일 새벽에 발표가 납니다. 우리나라 장 개시 전에, 장 전에 뭐 어찌됐든 관세 내용이 발표가 될 거고 보편 관세 20%를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때리던지 상호 관세로 통해서 각 국가별로 차등을 두면서 관세 부과를 시킬지 또한 비관세 장벽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발언 혹은 관세 발표를 한 직후에 협상의 여지가 있다라는 발언을 할지 등등 어찌 됐든 오늘 밤 미 증시에서 이게 발표가 나면 미국 시장에서 일단은 반응이 나올 것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은 시가부터 결정이 나겠죠. 또한 넥스트 트레이드가 8시부터 열리기 때문에 8시부터 어찌됐든 위아래든 심각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굉장히 좀 거래 대금도 많이 적고 좀 시장이 지저분하게 계속 흘러가는 모습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시장의 모습일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내일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윤 대통령 탄핵 결과는 앞으로 이틀 뒤 금요일 날 발생을 하죠. 어제 시장에 이 4월 4일 날 윤 대통령 탄핵 기일이 발표가 되자마자 시장은 급등으로 선회를 합니다. 1475원까지 올라왔던 환율도 1460원대로 일단은 내려올 수 있었던 부분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저는 딱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이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차츰 뒤에 가서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대신 하고 시장을 좀 바라볼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뭐 우선 오늘 시장 보면은 양 시장 다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은 상태에서 좀 시장은 장이 마감이 되었고 장 초반 양 시장 다 상승 출발을 했는데 이거는 미 증시가 어제 반등하면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갭상승 출발. 그러나 오늘 밤에 있을 미국의 이 관세
이슈에서는 제로일 수 없기 때문에 시가부터 두드러 맞고 종가까지 밀리면서 조금 하락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좀 부정적이었던 부분은 다른 게 아니라 수급이죠. 수급. 하루 종일 여러분들 보면 프로그램 매도로 코스피에 7천억, 코스닥에 거의 3천억을 팔아대는데 이게 주가가 갈 수 있겠냐 생각을 해보면 불가능이다. 말 그대로 불가능이다. 그냥 관망하던지 안 하던지, 제가 그냥 라이프 방송에서 회원님들한테 했던 말입니다. 안 하던지 아니면 대선주 보던지 아니면 지금 신규주에서 흐름이 나오니까 신규주 안에서 그냥 이슈 있는 한택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을 보던지 아니면 그냥 쉬는 게 낫다. 쉬는 게 낫다. 오늘 종가까지 밀릴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을 했죠. 방법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시장이 이렇게 패겠다는데, 이 패겠다는데 거기다가 내가 매매를 해서, 그러니까 정상적인 수급 섹터에서 들어가서 돈을 벌겠다. 그거는 시장에 돈을 기부하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대신 강한 종목 안에서 현재 시장의 트렌드가 어떻게 변했는지, 어떻게 바뀌었는지, 시장의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명확하게 생각하면서 고민을 하고 그 안에서 단타를 하는 거고, 스윙이나 투자의 관점에서는 쉴 때다. 아니면 내가 계획적으로 자금 관리를 통해서 일정 부분 서서히 사들어간다든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본다면 상관없겠지만, 적어도 단기 매매에 있어서만큼은 정확하게 맥을 짚고 돈의 흐름이 어딘지 철저하게 보고 우리가 따라 붙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드디어 내일 트럼프가 말하는 해방의 날이 다가옵니다. 내일 시장이 말 그대로 악재의 노출로 인한 재료의 소멸이 될지 아니면 20%의 관세만큼 시장에 충격이 올지 그 누가 명확히 답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건 시장이 결정할 것인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나 국장이나 주식들이 위로는 못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고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온 것입니다. 미국 시장은 대략 한두 달 됐죠. 지금 조정이.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로 2월 달부터 계속 밀렸기 때문에 한 달 반 이상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4월 2일 날 부과될 관세에 대한 공포가 여전히 시장을 짓눌렀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싶고요. 시장에 느끼는 공포의 크기가 만약에 컸다면 막상 재료를 깠을 때 그만큼의 공포가 없을 경우는 시장은 분명히 반등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또한 빠지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일정 부분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시적인 충격으로 하루 이틀 빠지면 다시 들어 올릴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빠진 상태에서 한 번 더 뺀다 해서 손절을 하거나 현금 확보를 한다 라는 거는 저는 좀 별로 무의미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국내 증시에서는 지수도 지수인데 바로미터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다른 것보다는 환율입니다. 환율이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는 거고요. 환율이 어찌됐든 지금 환율이라는 게 가장 민감하게 좀 작용을 해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관세 부과 이슈가 있고 나서 환율이 막 폭등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한 번 정도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금요일날 이 탄핵 관련해서 어찌됐든 결과가 나오겠죠. 결과가 나온 이후에 또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 시장에 대해서 약간 주의를 하고 봐야 되겠다, 이 정도 생각은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내일과 모레 엄청난 시장의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슈가 있고, 이게 재료 소멸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긴장하고 시장을 바라보는 거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좌우지간 미증시 전일 반등에도 일단은 오늘 시장에 빠진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급적 요인하고 불확실성이 많은데요. 외국인들은 현재 이러한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많이 팼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지난달 선물 옵션에서 외국인들이 큰 손실로 마감을 했다라고 했죠. 근데 그 가운데 3조 정도는 롤오버를 시켜가지고 이번 달 물로 넘어왔었는데요. 그거를 지금 멘징시키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 상태에서는 지난달 파생은 손실이었는데 그 손실된 부분을 롤오버를 시킨 게 지금은 수익 구간으로 넘어와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거를 환매수할 수 있는 포지션이 이제는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밑으로 뺀다라고 했을 때는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부정적으로 시장을 안 봐도 된다. 좀 어려운 대목이긴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대체 거래소가 800개로 확대된 가운데 특히 350개로 확대되자마자 코스피 대금이 14조에서 7조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속된 말로 미친 짓을 시장에다 해놓은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아직도 보면 시스템이 여러모로 문제가 엄청 많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이 호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장중에 거래소가 두 개이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VI가 걸리고 한쪽에서는 거래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이거는 뭐하러 VI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건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많다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8시부터 8시 50분까지 신나게 움직여 놓고 본장에서는 빼버리는 게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시장을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볼 때는 가급적으로 8시 50분까지 그냥 매매 안 하고 뭐 한두 달은 계속 좀 지켜보는 걸로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고, 정규장에서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이런 점만 생각을 하고 좀 봐야 되고, 시간 외 매매는 이제는 할 필요가 없는 시장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시간의 매매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하고 보도록 하죠. 자, 마지막으로 단기 매매를 한다면 이에 맞추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자, 단기 매매를 한다면 지금 최근에 시장의 흐름이 이러한 시스템의 문제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정치 테마주 위주의 쏠림과 신규 상장주 내에서 이슈가 붙은 쪽으로 대금이 쏠리고 있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단기 매매를 한다면 이에 맞춰서 봐야 되는 것이다 라고 판단이 들고요. 투자로 접근한다면 사실 지금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는 쪽은 계속 따라붙어도 문제 없는 것 같고, 사실 변압기 쪽에서도 문제가 없고 반도체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원전도 사실 문제가 없고요. 제약바이오가 조금 흔들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정도 섹터 안에서 종목군들을 계속 체크하고 봐도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라고 생각이 들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구간에서는 ETF를 들어가도 저는 상당히 높은 확률로 수익이 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사실 월요일 날 잡았던 ETF가 어제 수익이 한, 단기죠, 단기인데 ETF가 한 8%씩 수익이 찍히는 거로 보면 그만큼 시장의 지수적인 부분에서 변동성이 크다라는 걸 좀 느끼고 있으니까 ETF의 비중 베팅도 지금은 괜찮은 구간에 들어와 있다 정도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보면은 시장이 빠지니까 정치 테마주 위주에서 거래 대금이 상당한데요. 오늘 정말 서프라이즈 한 거는 시장에 1조 이상의 거래 대금이 터진 종목이 없더라. 말 그대로 코스피에서 이 정도도 거래가 안 터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정치 테마주 안에서 거래가 많이 일어났고 나머지는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시장을 대응할 필요도 없는 시장이었고요. 더 재밌는 거는 코스닥인데요. 코스닥 전체는 6조 4천억인데 코스닥 150업종이 1조 3천억 분이 터지지가 않았어요. 이거는 그만큼 우량주 안에서 공매도만 때려버렸지 사는 매수 주체가 아예 없었던 날이었다. 이럴 때는 매매를 쉬어야 된다. 이거를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종목군들 볼게요. 먼저 업종으로 보면 코스닥 기준에서는 지금 이 구간까지 지수가 좀 밀렸는데, 좀 재밌는 게 지수랑 지금 ETF랑 전혀 다르게 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차전지 업종이 많이 떨어지면서 코스닥 627포인트를 찍었던 구간이나 지금 코스닥 150 ETF의 구간이나 거의 대동소이한 상태까지 밀어 내려왔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아래 구간이 이탈이 되면 저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구간이 온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설사 이 자리가 깨져서 더 밑에 빠지더라도 새로운 종목이 또 올라오겠죠. 새로운 시총 상위 종목이 또 올라와서 바닥을 채워서 ETF를 끌어올려 주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깨져서 내려온다면 굉장히 좋은 지수 ETF의 자리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 이렇게 미친듯이 올라왔을 때는 셀트리온 영향이었죠. 이 당시에 뭐 2차전지 반도체 다 해서 이렇게 올렸다가 코로나 때 떨어지고, 그리고 이때 사실 이만큼 떨어졌을 때
트럼프가 재임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뺀 거죠. 또 트럼프가 재임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뺐는데 다시 올라갈 겁니다. 변동성을 키우면 이런 자리에서도 이때 보면 거의 2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좋은 구간에서 들어와서 스윙해도 지금은 ETF 자리는 나쁘지 않겠다라고 좀 보여주고요. 대형주 몇 개만 보고 넘어가죠. 코스피 안에서 삼성전자 나름 잘 견조하게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는 만약에 120평선 근처까지 빠지면 언제든지 봐볼 수 있는 종목이다 생각이 들고, SK하이닉스 나름 잘 버티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코스피 대형주 우량주 안에서는 여전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런 방산 종목군들 잘 버티고 있는 흐름인데, 사실상 이 구간에서는 떨어져서 박스권 플레이는 하겠지만 위에 추격 매수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 하나 오션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좀 많이 떨어져 주면 그때 볼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보기는 좀 뭐하고요. 하나 오션, HD 현대중공업 이라든지 122평선까지 일단은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좀 지켜보고 있고, 한국조선해양도 보면 여기서 박스권 흐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 하단에 내려오면 관심 있게 봐볼 생각입니다. 사실 이번에 하나 엔진이라든지 122평선까지 내려왔다면 아마 매수를 진행했을 것 같은데, 월요일부터 바로 시가부터 좀 돌려 세워서 매수의 기회는 얻지 못했는데요. 그만큼 이 조선업종 내에서 엔진, 그 다음에 본행제 이런 쪽이 시장 대비 강하다라는 걸 반증합니다. 그래서 강한 종목군들 계속 체크해서 봐야 되고요. 추후에도 빠지더라도 이런 종목군들은 다시 강하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지켜보고 대응해야 될 것 같고, 화장품 섹터가 최근에 좋습니다. 파마 리서치 여전히 신고가 구간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시장 대비 강하다라는 건데요.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2, 3분봉, 이평선 하단 뭐 관심 갖고 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 저는 계속 한국 콜마를 좀 떨어지면 계속 강조해서 회원님들한테 안내 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45일선 이평선 근처에서 계속 반등을 시도하고 있죠. 실적은 종목군들이 다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이 오기 전에 만약에 떨어지면 뭐 한국콜마도 좋고 코스맥스도 괜찮고, 이런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은 잡아놔야 될 것 같고요. 좀 베타가 클 것 같아. 선진, 뷰티 사이언스 같은 종목도 거래 대금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막 들어가기는 좀 뭐하지만은 어차피 여름은 이제는 상당히 길죠, 여름이. 그래서 선크림 관련된 종목군들 계속 떨어지면 매수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이라든지 스윙 관점에서는 이쪽 섹터가 그나마 안정성 있고 가장 좋아 보이기 때문에 이쪽은 계속 보셔도 무방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를 제외하면 최근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정치 테마주, 형지 글로벌이 지난번 그 이재명 대표의 2심 무죄 선고에 상한가 가더니 지금 상한가가 1, 2, 3, 4, 5연상을 가고 내일 정지에 들어가죠. 정지에 들어가니까 오늘 형지 INC 결국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얘는 이제 투자 경고에서 내일 정지 예고로 들어가게 돼서 혹여나 몰라요. 뭐 내일 형지 INC가 형지 글로벌 대타로 정지로 들어가려고 올릴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엄청나게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낮았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형지 엘리트, 형지 그룹인데요. 이런 종목군들 추가적으로 움직임을 보이는지 체크 정도는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리엔트 전공은 바닥권에서 벌써 보면 최바닥에서 본다면요, 1,300원짜리가 지금 10배, 15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엄청난 상승을 보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들어가서 이거를 끌고 간다 뭐한다 굉장히 부담되고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단타로 잘 대응하고 빠져나오는 매매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도저도 안 될 때는 차라리 금요일까지 기다렸다가 새로운 정책의 종목들이 튀어나온다 하면 그때 전략을 세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상한가를 제일 빨리 간 게 소프트 캠프가 상한가를 좀 제일 빨리 갔는데요.
이런 종목군들이 다 재무는 좋지 않죠. 재무는 좋지 않은데 혹여나 후발로 해서 이재명 관련주로 더 끌고 가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제외하면 최근에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전부 다 신규 상장주죠. 대진 첨단 소재도 신규 상장주로서 거래대금을 계속 키우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 이런 종목군들도 의미 있는 구간에서 5일선이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올려친다면 이 앞에 음봉을 언제든지 올리려고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체크는 해놓고 봐야 될 것 같고, 온코닉 테라피틱스도 이 구간이 돌파가 되고 나서 연 이틀 시세를 좀 줬던 종목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택이라는 종목이 최근 알래스카 LNG 이슈로 올라왔었는데, 이제 미국 관세 부과를 앞두고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답변을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남아 있어서 그런지 LNG 쪽을 일단 상한가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거래 대금도 굉장히 강했고요, 흐름도 나쁘지 않았다라고 좀 보여주고, 올라올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거래 대금을 치면서 올라오는 종목군들은 눌림으로 언제든지 봐도 된다 라고 보여주고, 상한가 자체가 좀 약해서요, 일봉상 상한가 자체가 좀 약해서 갭이 많이 안 뜰 것 같은데, 오늘 거래 대금을 많이 증폭시키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들 약상가 매매 정도는 제가 볼 때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내일 접근해 볼 것 같습니다. 중간에 저도 이거는 눌릴 때 조금 봤다가 너무 짧게 얼마 먹지 못하고 좀 팔아서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흐름이 나쁘지 않았는데, 그 전에 이제 에어레인이라는 종목을 좀 사서 들고 있었고 약간 물려 있었었는데요. 뭐 이 윗구간부터는 수익이라 여기서는 수익으로 나왔고, 여기서는 약손절 좀 하면서 얘는 이렇게 좀 마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시간 외로 사서 평단이 17,500 한 10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약간 수익으로 에어레인하고 이런 종목들은 처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보면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뭐냐, 전부 다 신규 상장주예요. 신규 상장주 내에서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해야죠.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매매가 되는 종목군들을 보면 대부분이 신규 상장주 안에서 최근에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TXR 로보틱스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다 신규 상장주 쪽 이런 고점을 돌파하는 순간에 따라 들어와서 매매하는 게 거의 대부분의 종목에서 저도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트렌드를 우리가 알아서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 라는 거 전달 드리고 싶고요. 내일 이제 아침에 미국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분명히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략은 만약에 시장이 많이 빠진다 했을 때 이 코스닥 레버리지 ETF 이 저점을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면서 보는 전략도 있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밑에 빠지더라도 이 구간에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지지를 해줬던 자리이기 때문에 빠지더라도 저는 메리트가 있는 구간까지 내려오지 않았을까. 왜? 우리나라 자체의 시장의 흐름은 박스권 장세가 굉장히 오래됐던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박스권 하단에서는 잡아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시장을 보셔도 될 것 같네요. 자, 오늘도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국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